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함께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의 연체 증가와 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부실 징후 보이는 미국 주담대라는 제목입니다. 미국 주택시장 분석업체인 코어로직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모기지 연체율이 6.1%를 기록했다. 이는 4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모기지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게 한두 달 남짓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며 본격적인 연체 대란을 예고하는 선행지표로 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대출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우리의 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 연체가 늘어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기사에서도 보셨지만 코어로직이라는 회사가 미국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거든요. 네. 지금 전체 미국 모기지의 한 4분의 3, 75% 정도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내놓는 데이터는 굉장히 그 신뢰도가 높다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따라서 미국의 주택당국이 이 데이터를 직접 활용해서 정책을 세울 정도로 굉장히 신뢰를 얻고 있는 정보인데요. 데이터가 다만 이제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데이터가 좀 시차를 두고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에 발표됐던 가장 최근 데이터가 4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미국은 3월부터 좀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격화된 한두 달 정도의 상황이다라는 점 감안하셔서 이 지표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4월 미국 전체 모기지 연체율 6.1%. 감이 오진 않으실 겁니다. 전체 우리로 따지면 주담대를 받는 대출자 100명 가운데 6명이 지금 현재 대출을 못 갚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단 하루라도 그 상환 기일이 늦췄으면 연체자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네. 6%, 그러니까 전체 100명 중에 6명이 약간 넘는 숫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숫자는 지난 2016년 1월 이후 무려 이제 한 4년 반 정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속보 데이터, 그러니까 가장 최근 데이터 지금 코어로직의 공식 데이터는 5월께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 내에서 모기지를 대출해준 기관이 있습니다. 은행 이외에 모기지 전문 대출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가장 큰 업체인 블랙나이트, 지금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이 블랙나이트가 공시를 통해서 자체적인 자기 회사 내에 5월 그 모기지 연체율을 조사했더니 7.76%다라고 추산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어로직의 4월 데이터보다 훨씬 높은 숫자죠. 따라서 이건 이제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3배 이상 급등한 건데요. 5월 발표될, 다음 달 발표될 5월 코어로직의 5월 미국 전체 모기지 연체율도 7%가 넘어가는 수준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현재 지난 4월까지에 집계된 미국 전체 모기지 연체율을 보면 6.1%, 이것은 4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일단은 그 수치만 봤어도 연체율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좀 더 세분해서 좀 살펴보는 수치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 상환이라 하루 늦췄냐, 네. 석 달 늦췄냐 이렇게 따라서 사실은 어느 정도 심각하냐가 달라지거든요. 미국 내에서는 이 모기지를 90일 이상 갚지 못하면 회사가 foreclosure라고 그래서 은행이 대출해준 은행이 압류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압류를 해서 그걸 이제 은행이 팔아서 남아 있는 가치를 대출을 회수하는 거죠. 네. 그 매각한 대금으로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90일 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분화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루에서 30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 이내의 연체율. 그러니까 코어로직은 이런 연체율을 신규 연체라 그러거든요. 새로 이제 연체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연체율이 3.4%입니다. 전체 6.1%보다 굉장히 낮네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새롭게 모기지 연체에 들어가는 신규 연체 그 숫자로는 역대 최고입니다. 아, 그렇군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참이었던 2009년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과거에 가장 높았는데요. 이때가 2%에 불과했거든요. 지금은 3.4%.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신규 연체가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그렇군요. 이 신규 연체는
기간이 지나서 한 달, 두 달이 되면 결국은 심각한 연체로 가서 압류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잠정적인 어떤 그 선행지표라는 점에서 보면 향후의 부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단계인 이제 초기 연체라고 부르는데요. 30일에서 60일, 그러니까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의 연체율도 4.2%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1999년 데이터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지금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데이터가 3, 4월 데이터이기 때문에 예. 지금 60일에서 90일, 또 90일 이상 연체율은 거의 높아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더 낮아지는 상황이거든요. 1년 전에 비해서. 다만 지금 현재 한 달 이내의 연체, 또 두 달 이내의 연체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네. 역대 최대치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극심한 단계의 연체까지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뭐 두 달 이상 연체된 부분은 그렇게 아주 많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사실은 이 데이터가 4월 데이터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 3월부터였으니까 미국에서도. 네. 그렇다면 앞으로 장기 연체도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연체가 늘어나게 된 것, 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모기지를 많이 일으켰다가 결국은 감당하지 못하는 네네.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에는 뭐 적당한 수준으로 모기지를 받았는데 나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연체가 되는 이런 맞습니다.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의 고용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서 결국은 소득이 감소한 그 영향이 크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내가 일자리를 잃었으니까 실업수당을 달라라고 이제 정부에 요구하는 행위죠.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격하게 급증한 다음에 지금 빠르게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하면 2천만 명이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소득이 줄어드니까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돈으로 생계비부터 먼저, 네. 급한 돈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대출 상환은 그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네. 자연스럽게 연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이런 게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뭐냐면 주별로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연체율 데이터를 보면 연체율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지역을 살펴보니까 뉴욕, 뉴저지, 플로리다, 마이애미 이런 주였거든요. 이 주의 공통점은 미국 내에서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확진자가 나온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지역들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기지 연체가 높더라. 네. 그 말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잘 보여지는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모기지 연체율이 급하게 늘어난, 급하게 상승한 그런 지역들이 바로 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들이다라는 점들 역시 눈에 띄고요. 자, 이런 모기지 연체, 앞으로 경제에는 얼마나 어떤 충격을 줄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전체적으로 우리 LTV죠, 담보대출 비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체 집값의 몇 퍼센트를 대출로 받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60%, 또 고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이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이게 대출이 지금 금지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여전히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특히 LTV가 80%가 넘어가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자기 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미국 모기지 용어에서는 에코티라고 하는데요. 에코티 비중이 워낙 낮다 보니까 상환해야 되는 대출금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고 일자리로 빨리 돌아가는 상황들이 재개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집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압류가 늘어나고 또 매물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추가로 하락하는 이런 악순환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미국 내 데이터를 보면 미국 전체 GDP에서 주택 시장이 차지하는 기여도가 15에서 18%거든요.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이 중에 상당 부분 이제 한 6%, 7%는 주택 투자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주거용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어떤 투자가 전체적인 6에서 7% 정도 GDP에 기여하고요. 그 외에 기여하는 부분은 주택 서비스 부분입니다. 미국은 주택들이 오래된 주택이 많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집을 보수하거나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이 부분이 또 10% 정도 GDP에서 차지한다. 다만 이런 비용들은 집을 가지고 있어야만 발생하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집을 새로 짓는
그러니까 압류 물량이 늘어나서 집에 아예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신규로 공급할 물량이 줄어든다고 하면 미국 GDP에 큰 충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은행들도 이미 뭐 큰 폭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했다든지 혹은 앞으로 실적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비단 미국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지 않을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최근 공통점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좀 일찍 1분기에 대손 충당금을 굉장히 많이 쌓았습니다. 미국 네. 내에서 모기지가 가장 많은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1분기에 충당금 적립 비율이 3배나 늘어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은행들은 1분기에 대손 충당금을 거의 안 쌓다 보니까 실적이 양호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감독 당국에서 2분기부터 충당금을 적극적으로 쌓으라라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구두 경고를 하면서 우리 은행들도 지금 발빠르게 연체율 증가에 맞서서 대손 충당금을 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국내 은행들의 1분기 대손 충당금을 보면 7,300억.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 9%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반면에 미국을 보면 30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1분기 전에 비해서 350% 늘어났고요. 유럽에 있는 은행들 같은 경우도 270% 가까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들의 충당금 비중은 굉장히 낮다 지금. 따라서 앞으로 2분기, 3분기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되고요. 충당금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네. 순이익을 갉아먹는 어떤 악재다라는 점에서 우리 은행들의 주가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최근 한 달간 주가 흐름을 보면 KB은행이나 신한금융지주 또 우리은행 그 주가가 계속 횡보하거나 심지어 주가가 소폭 빠져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결국 이 부분은 계속 그 전체적인 수익성 NIM이 감소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충당금을 쌓음으로 인해서 이익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배당이 줄어드는 이런 어떤 좋지 않은 국면을 미리 가격이 프라이싱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국내 은행도 지금 연체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충당금을 쌓게 되면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결국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배당 감소로 이어져서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들을 좀 유념을 하셔서 은행주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